200억 원 넘게 시세 차익 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다를 외친 이 남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정치적 기획수사다를 주장한 이 남자. 두둥, 안홍구가 돌아왔다. 전 대구지방 국세청 청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장도 지낸 그는 지난해 수감 생활을 마쳤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강매시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명 한상률 게이트라 불리는 국세청의 전방위 의혹 사건을 폭로해온 안원구. MB의 약점을 쥐고 국세청의 비리를 폭로하다 국세청 감찰팀에 불법 감금까지 당했다는 이 남자. 잃어버린 퍼즐을 들고 돌아온 안원구 전 서울지방 국세청 국장을 만나보자. 네, 수영생활 마치고 지난 4년간의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다 한 맺힌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 들고 오셨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네, 진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 도곡동 땅 얘기 맨 처음에 시작했었으니까요. 예. 네.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경선할 때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2007년 예. 7, 8월이죠. 네.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도곡동 땅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네. 네, 제가 2007년 7, 8월 7월 달에 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게 포스코 건설이죠. 네. 포스코 건설을 조사를 했는데 통상 조사를 하면 청장은 그냥 보고만 받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그 조사 진행 중에 직원들이 갑자기 청장한테 그 긴급하게 보고 드릴 일이 있다고 해서 네. 제 방을 노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그 보통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를 받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내놓고 보는 순간에 제가 상당히 경직이 됐죠. 아,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건을 처음 딱 넘기니까 그 도곡동 땅 몇 번지 이렇게 위에 있고 네. 중간쯤에 이제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 이런 문구를 제가 봤죠. 그게 실소유자 땡땡 이명박.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그걸 딱 보셨군요. 그 네, 문건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순간 제가 그 공무원으로서 또 국세청 조직이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네. 그래서 그 직원들 보면 그 사실 뒤에 문건을 보기는 봤지만 네. 제가 그 눈에 사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냥 네. 보기만 넘기다가 직원들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아느냐. 네. 당신들 외에 보고 온 그 사람 국장 가장 그 외에 누가 아느냐? 누가 또 더 아느냐? 이 문건을 본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사 직원들은 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영치를 해올 때 네. 가져온 직원 실무자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더 아느냐? 네. 혹시 또 그 포스코 건설 직원들도 아느냐? 내가 물었죠. 네. 그랬더니 그건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그때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보고, 만약에 포스코 건설 직원들이 모르면,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져온 그대로 네.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게 95, 6년도 자료였단 말이에요. 네. 제가 2007년도에 조사를 했지만, 2002년도와 2003년도 조사를 하기 있는데 네. 사실 95년도 문건은 그 조사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문건이었고 네. 제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하면서 이거는 우리 조사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이거를 온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이 문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입조심을 시켜라. 네. 거기 온 내 국장 과장을 보고 내가 단단히 네. 이제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이거 잃어버린 퍼즐 제목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퍼즐을 잃어버렸네. 이
책을 내신 이유. 이 책이 지금 말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 책이 사실 다 있습니다. 이 책에 낸 이 책을 고민 끝에 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비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봤더니 이 책을 낸 이유 좀 여기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 책을 낼 것이냐 네. 아니면 묻고 넘어갈 것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의 문제도 나타내야 되고 또 이 사회의 문제들을 또 지적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번민을 했었는데 네. 그러나 이걸 꼭 그래도 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선은 뭐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인 억울함이 제대로 알려져서 나를 신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내가 바랐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 또 그 다른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런 기록들을 남김으로써 네. 이것이 하나의 조각이 되고 다른 또 이 조각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네. 사실에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억울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감옥까지 가면서 국세청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자, 왜 본인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내가 왜 됐는지 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엔 전혀 의아해했고 네. 정말 저는 공무원이었고 정말 국가의 노고를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아무런 내가 대상이 될 이유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이 생각을 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해보니까 네.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놓은 이야기가 전 정부 사람이다. 아, 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파견가 계셨죠?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좀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청와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네. 보통 한 1, 2년 네. 이러면 근데 제가 정말 참 그것도 뭐 얘기를 할 게 많습니다만 전 정부에 하여튼 오래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그것을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나를 잘리게 되면서 감옥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그 근본 시초가 전 정부 사람이었다. 사실은 TK죠. 경북대 나오시고 대구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 딱 맞는 사람인데요. 저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었죠.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 고향 정부가 들어왔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네, 저는 뭐 TK 출신으로서 DJ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적인 어떤 그런 데 대한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감정에 대한 지역 감정에 대한 네. 것들은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정치적인 생각은 그 당시 또 그렇고 지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당한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 도곡동 그거 실소유자 그거 본 거를 누군가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이 도곡동 땅 실소유자 문건을 본 거는 그때 그 이후 이후에는 아니 그 전에 봤죠. 그 전에 봤죠. 그 예, 2007년도니까요. 보고 난 이후에는 그 사실을 내가 어느 곳에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함구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직원들이 함구했는지 여부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직원들도 저는 항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 전 정부 사람으로서 MB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저를 MB의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저를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문건을 어떻게 보면 본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네요. MB의 파일, 뭐 MB의 뭐를 찾고 있다. 예? 이렇게 그때 좀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요. 예. 그게
내가 그 사실을 봤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직원들은.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그건 뭐냐면 모르죠. 예. 전 정부 사람으로 해서 저를 사퇴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퇴시키려고 하면서 문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파일을 내가 만든 사람으로 나를 둔갑시켜 가지고 네. 내보내려고 나를 그 이유로 나를 그걸 달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제 거꾸로. 검찰의 어떤 결과에는 이제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남은 부분이죠, 이거는. 검찰 결론은 그렇죠. 네, 검찰 예. 결론은 이미 난 부분이니까. 예. 예.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검찰을 존중하겠습니다. 자, 그 태광실업입니까? 박연차 태광실업이죠. 그죠? 박연차 회장.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는 기획조사다. 기획조사.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시작한 조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 근거를 일단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대구청장에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자천이 돼가지고 아, 대구청장 하다가 그렇습니다. 국세청의 세원관리국장으로 누가 봐도 그 당시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완전 물먹었다 이렇게 됐죠. 네, 한 예. 2 내지 뭐 3단계를 자천했다.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났었죠. 네. 그때 왜 자천됐습니까? 그거는 뭐 왜 자천됐는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한상률 청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에 3억 원 얘기가 바로 그거죠. 그 이후에 자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08년 3월 달에 2월 달이죠. 2월경에 한상률 청장이 당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일식당으로 저를 불러서 네. 차장직 제의를 했었고 네. 청장 바로 밑에 차장 그렇습니다. 1급제를 제의를 하셨고. 그때 다구청장 시절인데요. 차장 제의를 했었고 3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고 아, 3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느냐? 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차장직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선배들 그 당시에 소위 차장 물망에 있는 선배들을 쳐내야만 당신이 차장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곁들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배들을 쳐내면서까지 네. 차장이 될 생각도 없었고 네. 그럴 이유가 없었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사실상 거절을 한 게 된 거죠. 아, 3억 원을 근데 왜 달라고 한 겁니까? 그것까진 모르시죠? 그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것도 검찰에서 사실이 아님이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네. 검찰은 거절했다. 발표는 뭐 그냥 뭐 그럼 그때 3억을 만약에 줬으면 차장 되는 것이었네?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자천이 됩니다. 대구청장에. 그렇습니다. 서울 세원관리국. 그때 감이 무슨 감이 왔습니까? 자천 딱 됐을 때,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딱 느낌이 딱 훅 아닙니까?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생각났습니까? 뭐가 생각났습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대구청장에서 기수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봤을 때 바로 차장 가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네, 무리가 것- 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일부 그 전문지에서는 제가 차장 간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네,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차장으로 제가 가는 것이 사실 딱히 맞지 않았고 나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빨리 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선배들을 제치고 갈 이유는 사실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네. 하여튼 뭐 세원관리국장 자천될 때는 어찌됐든 본인이 자천이라 생각했고, 그죠? 기분은 무척 나쁘셨겠네, 그때. 뭐 참 출근하기가 창피할 정도. 정도였죠.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그 3억 원 차장 제의를 거절한 그거에 대해서 보복성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이제
아까 태광 실험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네. 왜 기획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게. 예. 그렇게 봐야 되죠. 네. 2008년도에 제가 자천이 돼 가지고 네. 그 여름 휴가였어요. 제가 네. 여름 휴가를 갔다가 네. 마지막 이제 출근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네. 근데 이제 한상률 청장으로부터 그 토요일 그 휴무 날인데도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사무실로 나와줄 수 있느냐고. 네. 그래서 청장실로 제가 나갔습니다. 네. 갔더니 이제 태광실업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쪽이 저 노무현 대통령 쪽의 자금줄이다. 네. 그쪽을 치려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베트남에 있는 신발 공장 계좌를 까는 것이 관건이다. 네. 거기 그 계좌를 좀 깔려면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에서는 상당한 그 국빈 대우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그 국빈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의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으려면 베트남에 상당히 환대를 잘 하고 베트남에서 협조를 받아내야 되는데 네. 그 당신이 좀 맡아줘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 베트남 그걸 하는데 왜 세원관리국장인 안홍구 국장한테 그걸 맡겼습니까? 베트남하고 뭐 베트남 사람하고 뭐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대구청장을 가기 전에 네. 국제조세관리관을 했었고 아. 그다음에 서울청 조사 1국장을 했었고 네. 본청 총무과장을 할 때 이 네. 베트남 쪽 그 인사들이 오면 제가 또 그 당시에 참석해서 또 아, 교분 관계가 있었고 또 한번 또 출장을 간 적이 있고 해서 네. 저를 아마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획수사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의 그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면 그때가 조사하고 이명박 정부 바로 초기죠. 그렇죠. 네. 조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점입니다. 네. 저는 세원관리국장이니까 조사에 제가 임발부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죠. 소극적으로 거절했다. 상사가 지시를 하는데 이유 없이 안 한다 소리를 할 수는 없고. 네. 저는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입니다. 네. 지시를 하려면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하고 네. 서울청장이 내한테 지시를 하는 게 순서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면 네. 제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죠. 네. 자, 11시간 넘게 그래서 결국은 안 했죠. 거기에 조사에 안 들어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딱 돼요. 책 속에 상당히 내용들이 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그 필요한 문건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투입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네. 자, 한상률 청장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 그림 문제로 인하여 그죠? 네. 퇴임하게 됩니다. 2009년에 퇴임식 날 감금을 당하신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지금 한이 맺히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좀 해줄까요? 왜 감금당했고 뭐 감금당해서 어떤 해악을 당했는지. 네. 감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제가 참 가슴이 울렁울렁.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정말 2010년이 다 돼가는 21세기에 그것도 국가 공조직이 법도 필요 없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국장을 6, 7급 직원들이 4명 있어. 그것도 완력으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핸드폰도 뺏기고 특정 공간에 감금돼서 11시간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죠, 그건. 정말로 제가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끌려가면서 우리 국외 직원들이 다 나와서 봤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내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도 아닌 직원들이 나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부르면 됩니다. 조사 통보를 하고 참석하라고 하면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을 완력으로 끌고 갑니다. 4사람이서. 그것도 저 혼자를 4사람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죠.
결국 신고도 안 되고 가서 11시간 동안 제가 감금을 당하고 나오는 동안 이 국세청 망조가 드는구나. 네. 그게 가장 지금 가슴에 제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요. 이거는 우리 국가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현실이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네. 자, 국세청 말 나온 게 국세청 선후배한테 아니면 국세청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체계도 있던데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국세청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라면 지금 사실 우리 국세청이 너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으로 밖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밖에서 보니까 이게 또 객관적으로 또 많이 보이죠. 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지만 이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쪽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와 법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면 네. 이걸 이렇게 폐쇄적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박 부장님도 출입했습니다. 출입해서 그렇죠. 너무 잘 잘 아시잖아요. 알죠. 그래서 근데 국세청 선후배들은 우리 안홍구 청장이 국세청에 여러 가지의 그동안 지켜왔던 의리나 품위 이런 것들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이제 국세청식 사고로 보면 네.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문화가 네.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네. 국세청 조직에 몸담았던 역사상. 사람이 네. 이 국세청의 치부를 네.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세청 직원들,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그림. 네. 간단하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항상률 청장이 그만두게 되는 게 그 그림이 모 신문사에 그죠? 네. 그 그림이 한상률 청장이 정군표 청장한테 갖다 줬다는 그 그림이 그 기사가 저기 부인 사모님이 운영하는 그 화랑을 통해서 기사화됐다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어요. 예. 오해인가 진실인지 저도 아닙니까? 임마 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시간이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흘렀나요? 진짜 아, 예. 제가 시간 이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2부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아니다 기다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꼭 듣고 싶고요. 정치 경제에 대해서도 감옥에 계시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차기 정부 지도자상 어차피 정부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억울한 누명이면 누명, 오해면 오해, 진실인지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부분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차기 정부 지도자상이라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차기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시면 단기간에 자기 당대에 네. 뭐를 결과물까지 이루고 싶은 그렇게 욕심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향을 잡고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또 그 위에다 기둥도 세우고 또 다음 사람이 또 지붕도 놓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벽도 치고 이렇게 해서 좀 긴 안목으로 좀 가줬으면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소통과 통합이 지금 요즘 하도가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소통과 통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다음 지도자들은 소통은 그야말로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소통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될 때 결국 소통이 된다. 네. 상대방이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은 네.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네. 정말 역지사지해야만이 포용과 배려가 나오고 그게 알겠습니다. 그림 이야기 좀 더 들었어요. 그 얘기 시간 제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용기 있게 방송 첫 출연이죠. 태어나셔서. 그렇습니다. 태어나셔서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이 피면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어 있는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네, 짧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